실제로 베트남은 통역을 데리고 가서 자격증을 따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베트남 말을 모르고 베트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는 건 그거는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안녕하십니까. 주택 산다부동산 김효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 강의 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건데, 일단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베트남어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첫 회 때 봤었어요. 1회 때. 당시에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게 그 전까지는 수료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개사 시험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지만 딸 수가 있어요. 저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만 들어가가지고 따고 했었는데, 요즘 뭐 통역을 데려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 부동산에서 베트남 말을 당연히 해야지 자격증을 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베트남 말을 못하고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그거는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은 안 되고, 실제로 수준은 어렵지 않아요. 베트남 공인중개사 자체가 어렵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을 때 첫 회 때 한 번 떨어졌었어요. 첫 회 때. 제가 52명이 시험을 봤었는데, 당시에 그 외국인이 저 혼자고, 그리고 나머지 다 베트남 분들이셨는데 52명이 다 떨어졌었어요. 1회 때. 그리고 1회가 다 떨어지니까 거기 계셨던 분들이 두 번 시험을 보자 그래갖고 한 3주 뒤인가 한 달 뒤인가 다시 시험을 봤었는데 22명인가 23명인가가 붙었어요. 저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당시에 그런 문제집도 없었으니까 저 나름대로 문제집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6개월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베트남 말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딴 거니까, 사실 베트남 말을 하면은 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저희 그 후배가 한번 공인중개사를 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도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 정도면 다 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 4개월 공부해갖고 다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 공인중개사처럼 진짜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딸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부동산에서 중개사를 가리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부동산을 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 시험을 봤으면 좋겠고, 뭐 개인적으로 스펙을 생각해가지고 베트남어를 단시간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그냥 어설프게 뭐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그렇게 배워서는 공인중개사를 못 따세요. 오셔가지고 그 중개사에 대한 그 베트남어만 배우셔야 되고, 뭐 저희가 베트남 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중개사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을 1시간씩 하고 그래요. 그 실무적인 교육 안에서 배우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진행하면서 배웠었던 것들, 혹은 뭐 사건 사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어느 부동산들이 지금 뜨고 있는지, 혹은 어느 부동산들이 임대 공실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문의가 오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통역을 데리고 들어가서 베트남 말을 모르는데 딸 수 있다면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은 통역을 데리고 가서 자격증을 따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베트남 말을 모르고 베트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는 건 그거는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는데, 그러신 분들은 어디 가갖고 나 자격증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법률에 대해서 물어봐도 전혀 모르고 베트남어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봐야 영업 용어로 이렇게 걸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진짜 여기서 내가 베트남어로 공인중개사를 땄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간판이에요. 뭐 마케팅을 하고 이러질 않아요. 잘 공인중개사 실제로 갖고 계시면서 여기서 베트남어로 따신 분들은 아무래도 베트남 말을 직접 아니까 불안한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팔거든요.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 뭐 고소가 걸렸다거나 건설 허가가 아직 안 났다거나, 뭐 대표적으로 지금 2군에 램이 뭐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파시면 안 되는 상품인데 지금 그거를 한국에서 분양 상품을 해가지고 판매하려고 하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사고 나요. 사고. 여기서 아무리 짓고 있는다 한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인중개사들,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있으신 분들하고 하시는 게 좋고,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다시 2기에 대해서, 베트남 공인중개사 2기 강의에 대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부동산을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는지, 다다음 달이나 뭐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한국에서도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할 건데,
정말로 공인중개사들이 정말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서. 저는 꼭 젊으신 분들이 아니어도 베트남에 와서 뭔가 정착을 하고 싶은데 뭔가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 적극 추천합니다. 실제로 여기 베트남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직접 와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직접 차릴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직접 차리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세요. 왜냐면 일단은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시는 거는 두 분이 필요하세요.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필요하신데, 뭐 한 분을 뭐 한국 사람 2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렵고, 저희 부동산에서 진행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부동산 지점으로도 해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는 공인중개사가 파트너가 되게 중요합니다. 동네 복덕방처럼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나 차리게 되면은 분양은 잘 못해요. 분양은 잘 못하고 분양권을 직접 따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안 돼요. 분양권 따오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한두 푼이 아니라 한 몇십억씩 있어야 되는데, 이 분양권을 직접 따오는 게 힘드니까 베트남에 잘 나가는 부동산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파트너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에서 베트남 말이 필요한 부분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 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 부분, 그리고 혹여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베트남 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수준,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지만 베트남어는 해야 된다. 통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베트남어 시험을 볼 경우에는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를 그냥 오셔가지고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 직접 오셔서 어느 정도 배우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중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개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여기서 있으시면 굉장히 필요가 있고, 중개사 자격증 여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중개사를 하셔갖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혼자 시작하셔가지고는 한 6개월 안에 문 닫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셔갖고 잘 판단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